사람들이 생각하는 응급은 내가 아픈 거. 엄청 아프면 전적이고, 근데 응급학과 의사들이 생각하는 응급은 알타리 흔들리는 거, 생명이 위독한 거. 그 차이가 되게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법에서 규정하는 응급질환이 있고, 응급의학과가 생각하는 이제 우리가 임상에서 응급이 있고,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기 주관적인 지금 뭐 상황이 있는 거, 다 다르니까 문제 생길 수 있는데, 이제 결국은 객관적인 어떤 기준이 이제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우리나라 기준이 어떤 게 있죠? 옛날에는 뭐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흰색, 까만색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뭉뚱그려져서 나눠져가지고 K타스라는 걸 들여와서 5단계로 이제 나누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응급이라고 하는 거는 K타스 1등급, 2등급이라고 하는데 1등급 뭐죠? 1등급이 이제 최우선순위 진료를 봐야 된다. 오자마자 즉시 이제 의료진의 진료가 필요한 상황을 말하는데,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하고 생명이나 사지를 위협하는 응급 상황에 있는 증상. 증상을 예를 들자면 심정지 환자, 아니면 호흡이 없는 무호흡, 그리고 뭐 의식이 없는 무의식의 코마, 보통 손수 상태. 그런 증상을 가진 사람들이 K타스 1점이죠. 네. 심정지 환자 왔다 그러면은 의사가 또 환자를 보다가 원탕을 왼쪽으로 뛰어들어가요. 심폐소생술을 하고 그리고 기다리라고 하는 거죠. 특히 대학병원이나 이런 심정지 환자가 많이 오고 무호흡 환자가 많이 오기 때문에 이런 환자가 오면은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뭐가 있어요? 2단계의 정의는 일단 생명 혹은 사지, 신체 기능에 잠재적인 위협이 있고 이에 대한 빠른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보통 10분 내에 처치를 바랍니다. 10분? 심근경색, 뇌졸중, 뭐 중증외상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라서 뇌졸중도 뭐 3시간 이내에 있는 증상이면 빨리 이제 현존용액에 써야 되는 거고, 중증외상자는 골든타임이라고 그래서 1시간 이내에 빨리 수술방에 들어가야지 환자가 생명의 위협이 없이 이렇게 살릴 수 있다. 이런 환자들은 K타스 2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중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심정지가 K타스 1단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K타스 2단계고,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생각하는 응급은 K타스 1단계, 2단계까지가 이제 응급이에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환자들은 K타스 3, 4, 5단계가 되거든요. 이제 하나씩 좀 설명을 해주시죠. 3단계는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진행할 수도 있는 잠재적인 가능성을 이제 고려해야 하는 경우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뭐 호흡곤란, 설사를 많이 하긴 하는데 단순 설사가 아니고 뭐 출혈을 동반했다, 뭐 이런 경우가 이제 레벨 3에 해당되고, 다음 이제 레벨 4는 점점 이제 경증으로 내려가는 거죠. 환자의 나이, 통증이나 악화, 합병증에 대한 가능성을 고려할 때 한두 시간 안에 처치를 하면 되고, 아니면 한두 시간 내에 그냥 다시 평가를 하면 되는 급한 상황은 아니고 이렇게 볼 수 있죠. 대표적인 증상은 뭐 발열을 동반한 장염이나 통을 동반한 요로감,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다음에 이제 5단계는 이제 응급하지만 응급은 아닌 상태, 아니면 뭐 만성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나 격화될 가능성이 낮은 상태가 이렇게 5단계에 해당합니다. K타스 5단계 되는 사람들이 대학병원 쪽으로 많이 와서 5단계 하면 뭐 감기, 보통 다른 과 진료가 필요한 질환들이 대부분 5단계거든요. 중이염, 단순 생성가시가 걸렸다든지 아니면 결막염이 생겼다든지 눈이 아파서 왔는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5단계예요. 이런 5단계 질환들은 이제 본인들은 불편하시겠지만 이거를 응급의학과 의사가 이렇게 바로 직접적으로 진료볼 수 있는 질환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과 의사를 꼭 콜을 해야 됩니다. 응급질환이 아닌 사람들은 응급실에 상주를 하지 않고 저쪽 어디 병동이나 이런 데 있다가 콜 받고 내려가가지고 진료를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응급이 아닌 분들은 기다리셔야 돼요. 왜 응급실에 와서 기다려야 되느냐? 왜냐면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봐주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봐주는 질환들이면 그거는 굉장히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다른 과 의사를 불렀다,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 내가 그래도 비교적 응급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물론 뭐 비응급 질환들 중에서도 응급학과가 바로 도는 경우도 있는데 뭐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거. 그렇죠. 사실 뭐 이게 환자 입장이랑 의사 입장이랑 달라서,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생명이 위독한 사람들 먼저 보는 게 맞는 거고, 그럼 저번에도 뭐 변비 환자 이틀 동안 별로 못 봤대. 배가 아픈 거지. 소화 경련 걔가 와가지고 뭐 걔 좀 누워 있으니까 빨리 안 오신다고 보암 치료.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그런 사람들한테 당신은 K타스 5점이니까 긴급 질환 아니다 라고 말한들 무슨 의미가 있냐. 관심 없어. K타스는 솔직히 우리들끼리 아는 내용이고, K타스가 사실 만능은 아니에요. K타스가 5점인데 그러면 처음에 K타스 5점 분류한 사람은 끝까지 5점이냐? 뭐 아닐 수도 있거든요. 항상 이제 함정이 있는 거고, 그걸 이제 경험이 많은 의료학과 의사들이 잘 찾아내야 되는 것도 우리 일인데, 근데 어쨌든 이제 뭐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K타스 레벨 높은 사람들은 중환자, 뭐 중증 질환으로 이제 이행을 확률이 아주 낮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중앙응급센터에서 이제 발표한 통계인데, 응급실에 내원한 이제 내원 건수를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일단 이제 K타스 레벨로는 가장 많은 게 이제 레벨 4 환자들, 다음이 이제 레벨 3.
레벨 4, 5가 합치면 57.5%, 거의 60%예요. 그럼 대학병원이나 조금 된 종합병원 이런 응급실에는 중환자들이 와서 이 진료를 먼저 봐야 되는데 이 60%의 비행급 환자 때문에 응급실이 이제 과밀화돼서 정작 우리 진짜 중환자들이 자리가 없어가지고 맞아요. 못 오잖아요. 어떤 경우는 진짜 꼭 와야 되는 사람인데도 도저히 안 될 때도 있잖아요. 문제이네요, 사실. 그래서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컨디션 좋고 수행 받고 싶다 그러면 평일 낮 시간이면 개인 의원에서 수행 많이 놔주시거든요. 그런 데 가서 좀 맞으시고 대학병원은 중증 환자들을 위해서 조금 남겨주시면 감사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테이터스 4.5점이 치료를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무조건 큰 병원까지 올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근처에는 조그마한 뭐 응급의료 기관 정도를 방문하셔도 충분히 이제 치료가 가능하니까 굳이 이제 오래 기다리면서 불편을 감수하고 대학병원까지 오시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다른 응급실 이용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이상 닥터25였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안녕.